오늘은 이제 뭐 하나 잘 배우고 가자. 분필 케이스 저기 뒤에. 나 안 써. 근데 있는데 안 쓰는. 어디지? 어디 엄청 많아. 여기 어딘가? 근데 다 한 6, 7개 있어. 분필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분필 사면 주거든. 상품으로 주는데 안 쓰는 거야 일부러. 중복 조합이라는 걸 배울 겁니다. 이제 조합이라는 단어를 보면 뭔가 선택, 순서 상관없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겠지. 근데 무슨 말이 들어가?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거랑은 좀 달라.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 가능하게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여기까지는 뭐 그 전에 봤던 거랑 뭐 똑같아. 순열이든 조합이든 어쨌든 서로 다른 것들을 나열한다라는 입장은 똑같아. 그치? 근데 이제 뭔 차이야? 중복이 가능하다. 오케이? 기호로는 NH라는 단어를 씁니다. NHR이라고 이렇게 쓰는데 뭐 호모지니어스 몰라 왜 그딴 단어를 쓰는지 모르고 그 녀석의 이제 첫 글자를 쓴답니다. NHR. 그래서 완전 새로운 개념이야. 중복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좀 새로운 개념에서 접근부터 이제 좀 새롭게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알았지? 접근부터 이제 요 녀석을 접근하는 아이디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우리 NPR이나 n개 중에 r개를 나열 또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없이 r개를 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중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5개가 있으면 그 중에 최대 5개까지밖에 나열 못하지.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 5개 중에 6개를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 불가능하잖아. 그치? 5개 중에 7개를 뽑겠다 이런 거 불가능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건 가능하다고. 5개 중에 중복을 선택해서 택할 거야. 뭐 6개를.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거지. 왜? 뭐 A, B, C 3개가 있어. 이 3개 중에 5개를 택할 수 있다고. 왜? A, B, C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는 뭐 R이 N보다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아.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야 중복조합인 건 중복조합이겠는데 문제에 나오는 숫자 여기에 뭘 써야 될지 애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실제로 이걸 많이 헷갈려해서 이 녀석을 이제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주고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 얘 가지고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n을 어떤 녀석을 선택해야 되는지 뭐 이것까지 좀 얘기를 할 겁니다. 보면 일단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야. 이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선택할 거야. 오케이? 엄청 많다고. A만 5개 골라도 되는 거고, 그치? A, B, 뭐 이렇게 돼도 A, C여도 되는 거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자, 이 5칸에 A, B, C를 채워 넣을 건데, 순서는 역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5개를 뽑아서 항상 A를 맨 앞에, B를 가운데, C를 맨 뒤에 이렇게 나열을 할 거야. 그러니까 A 3개, B 하나, C 하나를 뽑는다고 하면 A, B, C 이렇게 쓰겠다는 거지. 뭐 C 4개, B 하나 뽑는다면 B, C 무조건 이렇게 써놓겠다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제 쓰는 방법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렇게 나눠. 막대기 2개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건 A, B, C라고 쓰겠다는 거야. 이해돼? 아니야, 안 들어와도 되지. 안 들어와도 돼. 봐봐.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막대기 이전엔 A, 두 번째 막대기 이후는 C, 가운데는 B. 그치? A 없어. B, C. 이래도 된다는 거야. 그럼 뭐 또 가능하냐? A. 오케이? 그럼 지금 이 5개의 동그라미와 이 2개의 막대기를 일렬로 배열을 하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일렬로 배열되어 있으면 거기서 A, B, C를 선택하는 게 한 가지씩 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이 녀석 5개랑, 그치?
요 녀석 두 개를, 그치?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거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었잖아, 그치? 그럼 똑같은 거 5개, 얘 2개니까 전체 몇 개? 7팩을 5팩으로 나누고 2팩으로 나누고 이렇게 쓴다고, 그치? 근데 이게 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있었지. 첫 번째 시간에 팩분의 팩이야. 팩분의 팩일 때는 뭘 관찰하자 그랬냐면 두 녀석의 합을 관찰하자 그랬어. 두 녀석의 합이 이 숫자랑 똑같으면 이 녀석이 얘랑 똑같이 쓸 수 있다 그랬잖아. 뭐 7C2라고 써도 상관없겠지만, 그치? 7C5라고 쓸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팩분의 팩이 이 두 숫자의 합이 이제 얘랑 똑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봐봐, 세 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몇 개 택하는 거야? 5개 택하는 거야. 그럼 기호로 이렇게 쓰겠지. 오케이? 그럼 그 녀석은 뭐랑 똑같아? 7C5랑 똑같은데 이 7C5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보냐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 그럼 이런 거지. 세 숫자를 그러니까 이 5칸을 3개로 분류를 할 거잖아. 총, 그치? 뭐 물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럼 이 3개의 숫자를 분류하는 데는 막대기가 몇 개 필요한 거야, 지금? 세 숫자를 중복해서 뽑을 거야. 이 5칸을 막대기 2개로 나눠야 3칸으로 나눠질 거 아니냐. 막대기 2개를 여기다 써도 이게 3칸으로 나눠진 걸로 보는 거라고. 빵개 있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즉 결국 이 알파벳 3개를 고른다고 하는 거는 막대기를 몇 개를 넣어야 되는 거야? 2개를 넣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알파벳이 오이씨 뭐 필요 막. 자, 알파벳이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어. 그럼 이 4개를 가지고 중복 허락해서 뭐 7개를 택할 거야.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막대기 몇 개 있어야겠어? 막대기가 3개 있어야 돼. 그치? 즉 알파벳 개수가 내가 선택을 하는 녀석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3개가 있을 땐 막대기 2개라고 생각하면 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4개 있을 땐 막대기가 3개라고 하면 돼. 그치? 그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10개가 있으면 막대기는 몇 개가 있어야겠어? 9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즉 선택할 수 있는 대상보다 한 개만큼 적게 막대기가 필요하겠지. 그치? 즉 요 7이 의미하는 게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있지. 그치? 얘보다 하나 적은 막대기랑, 그치? 거기에다가 선택하는 녀석의 개수 이렇게, 그치? 해서 총 7개인 거라고. 그것 중에 몇 개를 택하면 된다? 동그라미 5개를 택하면 된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바꾸는 거로. 즉 그럼 4개 중에 중복 택하여 7개라는 거는 우리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7개를 택하는 거는 4개를 분리하려면 막대기가 3개가 필요하고 그 중에 7개를 택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NHR이라는 녀석이 정의를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자는 거지. 선택할 수 있는 n개 중에 막대기는 하나 적은 개수만큼 필요하고요. 그쵸? 거기에다가 그 중에 R개를 합쳐서 R개를 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NHR 중복조합은 계산은 일단 무조건 다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되 계산이 바뀌는 규칙은 이렇게 생겨먹었다. 여기는 n이 r보다 뭐 크든 작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럼 이제 애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헷갈려해. 이렇게만 나오면 그냥 3개 중에 중복하여 5개 택한다. 그럼 n이 5고 n이 3이고 h가 r이구나 이렇게 되겠는데, 자, 똑같은 문제인데 봐봐. 3개의 바구니가 있어요. 오케이? 이름이 있었어. 서로 다른 바구니 3개가 있어. 축구공 7개가 있어요. 자, 축구공 7개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오케이? 집어넣을 수 있는 가지수를 구하래. 그럼 다 이 안에 들어있는 축구공 합치면 다 몇 돼야 돼? 7이 돼야지. 아니, 이 문제가 왜 중복조합 문제냐 보면 이제 이런 거지. 자, 얘를 다시 어떻게 볼 거냐면 슉슉슉. 막대기 2개. 초록색 그새 어디 갔어? 막대기 2개가 먼저 있어. 슉슉. 이 앞뒤에 동그라미를 5개를 집어넣을 거야. 이해돼? 이 앞뒤에 동그라미를 5개를 집어넣을 거야. 그치? 여기만 5개 들어가도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는 동그라미의 개수를 X, 여기 들어간 동그라미 개수를 Y, 여기 들어간 동그라미 개수를 Z라고 하면 동그라미 개수의 합이 몇 개여야 돼? 지금 5개여야 돼. 그치?
x는 0부터 5까지 숫자, y도 0부터 5까지 숫자, z도 0부터 5까지 숫자 중에 하나. 여기도 봐봐. 축구공 7개를 담을 거야. 근데 뭐 다 여기다 담아도 상관없다고. 그럼 0개, 7개, 0개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3개를 더한 게 얼마? 7이다. 똑같은 거라고.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얘 봐봐. 항상 나는 중복조합,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요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몇 개 중에 3개 중에 몇 개를 택하는 거야? 5개를 택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3H 5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얘도 몇 개 중에 봐봐. 이거를 이 상자는 바닥에 놓여있고 축구공 7개 있는 거니까 나는 공을 선택해서 담아야겠다라고 해서 애들이 7개 중에 바구니 3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오케이?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고. 알았지? 항상 이 기준 얘를 이제 머릿속에 이 아이디어를 박아놔야 돼. 알았지? 요 녀석이 3H5구나. 오케이? 7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가 아니라 막대기라고. 축구공 7개를 그치? 그 중에 어떤 건 A 축구공, 어떤 건 B 축구공, 어떤 건 C 축구공 이렇게 되는 거니까 3개의 상자에서 7개를 선택한다. 오케이? 이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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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면 요거. 나는 모든 문제를 다 이걸로 바꿔서 풀어. 자,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야 돼. 아주 기본적인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 예를 들어 10이 되도록 하는 문제가 두 가지로 나와요. 여기서 다시 두 가지로. x랑 y랑 z가 음이 아닌 정수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방정식이잖아요. 그치? 118, 뭐 이런 거. 109, 뭐 10빵빵,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쓸 수 있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건,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건 얘네들이 최소 음이 아닌 정수라는 건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가 몇? 0개부터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아까 전에 뭐였어? A랑 B랑 C를 합쳐서 10개를 선택을 할 거야. 중복을 허락해서. 그치? 그거랑 똑같은 아이디어예요. 그치? 왜? 그럼 막대기 2개가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그 동그라미의 개수가 합쳐서 10개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요 식이잖아. 그치? 이 녀석이 식이 뭐겠어? 3H 10인 거야. 오케이? 봐봐. 모든 문제를 얘로 바꿔놓는 거지. 하나, 둘, 3개. 10개. 오케이? 그럼 여기서 계산 어떻게 하겠다고? 3에서 1 빼고 10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그래서 10인데 12 컨비네이션 10은 12C 2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놈 계산하자라는 겁니다. 알았지?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 X랑 Y랑 Z가 자연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자연수라고 하는 건 최소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 1개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0이면 안 되잖아. 그치? 우리 음이 아닌 정수 0부터 가능하다고 할 때 이렇게 그냥 중복조합 기호를 썼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10개를 나눠 줄 거야. 그치? 하나씩 미리 줘버리는 거지. 하나씩 미리 줘버리면 최소한 1개는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하나씩 준 상태야. 그럼 몇 개만 더 분배하면 돼? 몇 개 중에? 그치? 3개 중에 7개만 더 분배를 하자가 아이디어야. 이해돼요? 이해돼? 자연수라고 하면 3개 중에 7개만 더 분배를 하자가 아이디어야. 자, 봐봐. 좀 응용을 해볼게. 응용. x는 1 이상이어야 돼. x는 1 이상. 근데 y가 2 이상. z는 3 이상이어야 된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얘는 최소 몇? 1. 얘는 2. 최소 3이니까 1개, 2개, 3개를 주고 시작하자고. 그럼 몇 개 줬어? 6개를 줬지. 그럼 몇 개만 더 주면 돼? 4개. 즉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만 더 주자. 오케이? 이게 적어도 몇 개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면 몇 개씩 주고 시작하면 돼. 그치? 적어도 몇 개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면 주고 시작하면 된다. 이게 아이디어야. 알았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 녀석이 좀 어려워요. 알았지? 봐봐. 요건데 얘는 이제 y는 적어도 1개 가져가야 되고 z도 적어도 2개를 가져가야 돼. 그치?
근데 문제는 x는 적어도 몇 개가 아니라 최대 2개까지밖에 못 가져가는 상황이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니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알았지? 일단 얘 봐봐, 이 아이디어를 알려주는 거야.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즉 얘만 생각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 적어도 몇 개씩 가져가야 된다는 건 이렇게 주면 끝난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 개, 두 개를 줬어. 그럼 총 3개 줬지, 그치? 3개를 줬으면 몇 개 남았니? 7개. 그럼 나머지 3개 중에 7개를 선택하면 되지, 그치? 거기서 봐봐, 그럼 요 안에는 x가 10인 것도 있을 거라고, 그치? x가 10인 건 없겠다. 하나, 2개 줬으니까 7개 남았으니까 최소 7인 것도 있을 거고, 뭐 5인 것도 있을 거고, 3인 것도 있을 거고, 그치? 물론 x가 1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겠지, 그치? 즉 요걸 계산한 것 중에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걸 찾아서 빼는 거지. 이거인 것 중에 얘를 찾아서 빼는 거니까 요 경우를 찾아서 빼면 돼. 이해돼? 빼는 거야. 그럼 1개, 2개, 3개를 주고 3개, 1개, 2개를 주고 시작하는 거야. 6개를 줬지, 그치?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즉 3개 중에 중복해서 4개 선택하는 경우를 빼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x가 빵일 때 x가 빵이면 얘 없지, 그치? 그럼 얘 합쳐서 10만 되면 되는데 하나, 2개 줬으니까 3개 줬지, 그치? 그럼 문자 2개밖에 없어, 지금, 그치? 그럼 2개 중에 중복하렇게 해서 7이면 되고, x가 하나 줬으면은 1 줬어. 그럼 이제 9만 남았는데 9 중에서도 하나, 2개 줘야 되니까 6개 남았지, 그치? 오케이? 그 다음 x가 2 하면은 여기 빼면 이제 8 남았죠? 8 중에 하나, 2개, 3개 줬으니까 2개 중에 중복해서 5개 구하자. 이거 3개 더해도 물론 됩니다, 알았지? 물론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를 더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뭐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뭐라는 겁니다. 슉슉슉. 이 중복조합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다 요렇게 바꿔서 풀 거야, 알았지? 모든 문제를 다 요렇게 바꿔서 풀 겁니다. 좀 적어볼까? 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굉장히 헷갈려. 왜? 이걸 보고도 이 숫자 3개고 이 숫자 10이라는 건 알아. 중복 조합인 것까지는 애들이 알아. 근데 이제 문제를 얘가 3H 10이었나? 10H 3이었나? 이걸 헷갈린다고.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걸 알려줄게요. 뭘 기준으로 구분을 하냐면 여기 이제 힌트가 써져 있어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녀석들이 요 n에 들어올 녀석들이야. 봐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x랑 y랑 z에 축구공 10개를 나눠 담는 거야. 세 상자에. 이해돼? 세 상자에. 그럼 이 상자에 봐봐. 한 개, 8개 들어간 거랑 8개, 한 개 들어간 건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야? 다른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지금 봐봐. 이 축구공 10개는 서로 다른 거야, 지금? 아니지. 이 상자 3개가 다른 거지, 그치? 봐봐. 이 서로 다른 게 n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오케이? 항상. 서로 다른 것들이 n에 해당되는 숫자. 중복을 해서 선택해도 가능한 녀석들. 왜? 이런 아이디어야. 봐봐. 축구공 10개를 내가 세 상자에 담을 건데 한꺼번에 8개, 한 개 이렇게 담을 게 아니라 축구공 하나를 가져와서 세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거기다 담아. 또 두 번째 축구공을 집어들어. 세 상자 중에 하나를 담아. 담는다는 건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 상자를 선택했다는 건 내 지금 들고 있는 공을 여기다 담겠다. 이거잖아, 그치? 그럼 나는
상자를 총 10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왜? 한 번 선택할 때마다 거기다 축구공 하나씩 넣을 거니까. 그치? 그럼 상자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그치? 이 중에 몇 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10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서로 다른 것들이 항상 n에 관련된 녀석들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뭘로 통일을 시키냐면 중복조합은 항상 이런 문제로 통일이 되죠. 같은 공을 다른 상자. 수가 언제나 중복조합입니다. 똑같은 공을 다른 상자에 나누어 담는 거. 총 4개가 있어. 왜? 같은 공을 같은 상자, 다른 공을 다른 상자, 다른 공을 같은 상자. 있겠지, 그치? 근데 다른 공을 다른 상자, 같은 상자. 이거 이미 배웠어. 저 앞에 뭐? 집합의 분할. 분할이라는 개념. 그 6 집합이 1, 2, 3, 4, 5, 6 6을 여기다가 3개씩 나눠 담는 경우. 3, 3 똑같을 땐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나눠 담는 것도 똑같아. 왜? 분할시킨 다음에 나눠 놨더니 사실은 다른 상자였대. 그럼 셋 나누기만 했잖아. 그럼 곱하기 뭐 하면 돼? 2 곱하면 돼. 2팩 곱하면 돼. 그치? 세 상자에 나눠 담아? 일단 그럼 같은 상자라고 하고 3개로 분류를 해. 그 다음 뭐 해? 세 군데에 나눠 담으면 돼. 그치? 3팩 곱하면 돼. 이해돼? 여기까지는 이미 배운 거고요. 뭐 하나 남았어 지금? 같은 공 같은 상자. 얘는 교육과정에서 빠져서 없어졌어요. 안 나옵니다.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건 아예 없어졌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알았지? 그래서 안 나올 거야. 알았지? 똑같은 것들을 똑같은 공에, 똑같이 생긴 공을 똑같은 상자에 나눠 담는 거. 지금 그때는 그럼 118이랑 811은 같은 거야 지금. 그건 다행히 없어졌어요. 알았죠? 그건 없어져서 뭐 다루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는 좀 문제를 읽고 얘가 중복조합인 걸 파악을 하면 첫 번째 같은 공을 그냥 뭐 이렇게 다 바꾸는 거지. 사람은 다 상자로 바꾸는 거야. 사람은 상자로 바꾸고 무슨 뭘 나눠 갖는다 하면 다 공으로 바꿔. 그럼 바꾼 다음에 요 식으로 만들어버려. 요 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경우인지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항상. 이 문제를 항상 다 이렇게 바꿔서 풀어요. 오케이? 자, 문제 하나 볼까요? 자, 문제 하나 볼게요. 문제 하나. 자, 문제 보면 봐봐. 21쪽 봐봐. 일단 앞에 쉬운 거부터. 97번 봐봐. 97번. 4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하락하여 6개를 택한 내용은 뻔하죠. 그냥 4H. 4개 중에 중복하락하여 6개. N이 뭐고 R이 뭐인지 뻔히 보입니다. 4H, 6이야. 그치? 봐봐. 사과배 귤만 판대. 봐봐. 과일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중에 몇 개를 고르는 거야? 봐봐. 이런 거라고. 사과, 배, 귤 합쳐서 7개를 뽑는다. 3개 중에 7개를 선택하는 거. 3H, 7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모양이 다른 8개 접시, 즉 8개 상자가 있는 거야. 알았지? 8개 상자에 같은 종류 초콜릿. 봐봐. 공이 똑같아. 공이 4개가 있는 거지. 그치? 즉 상자 8개 중에 몇 번을 선택한다. 봐봐. 문자 8개 합해서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거야. 지금 8H4죠. 그쵸? 항상 서로 다른 이런 것들이 이제 N에 들어갈 숫자의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8H4가 돼야 되는 것이. 넘겨볼까요? 넘겨서 자 봅시다. 뭐 이렇게 봐봐. 이런 문제들이 가장 대표적이야. 3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 쿠키 10개를 나눠준다가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학생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거잖아. 그치? 학생이 자기 앞에 상자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는 거라고. 상자. 그럼 새 상자에 쿠키 10개를 담을 건데 항상 변하지 않는 사실. 이 새 상자에 담은 쿠키의 합은 얼마야? 10개여야 되니까 새 상자의 합이 10이다로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항상 이렇게 바꿔서 풀면 돼. 됐죠? 대신에 의미 아닌 정수인지 아니면 이렇게 문제에 이런 게 써져 있어. 적어도 하나씩은 가져야 된다. 라면 자연수여야 된다. 0개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어떤 아이디어? 하나씩 주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 다음 배워야 할 게 똑같이 이제 저 상황.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몇이다. 이제 이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짝수 홀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좀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봐봐. 문제가 세 개짜리가 제일 흔해서 이렇게 돼야 된대.
그때 홀수여야 된다. 전부 다 홀수 3개 더하면 홀수 가능하죠. 그렇죠? 전부 다 홀수여야 된답니다. 자, 우리 홀수 하면 떠오르는 식이 있어 혹시? 어떤 홀수를 나타내는 식. 그치, 2n-1. 이 홀수를 나타내는 식이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x를 뭐 2n-1, y는 2k, 뭐 2m-1, z를 2k-1이라고 하면 질문, nmk 자리는 0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 1부터 들어갈 수 있을까? 1부터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안 되지. 그치? 이런 거 좀 표시를 해줘야 돼. n, m, k는 자연수야. 알았지? 그래서 이 x, y, z 자리를 바꾸는 거지. 바꿔버리면 2n, 2m, 2k, 마이너스 3이 15니까 18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n, m, k가 얼마? 9 되지. 대신에 이 셋은 뭐다? 자연수다. 봐봐, 이제 이 문제로 바뀌었죠. 대신 x, y, z가 자연수야. 그치? 그럼 9개를 3개에 나눠 담을 건데 하나씩 주면 몇 개만 더 분배하면 돼? 6개. 3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6개만 더 택하면 돼. 오케이. 이해됐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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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다 적어야겠다. 아래다 다시 적고, 여기 적고, 자, 옆에다 또 다른 거 적게. 자, 이번엔 그럼 뭐 짝수도 한번 해봐야겠지, 그치? 자, 짝수 3개 더하면 짝수야, 그치? 짝수 3개 넣으면 짝수니까 15 쓰면 안 돼, 알았지? 뭐 16 정도 써볼게, 그냥. 자, 이번엔 x, y, z가 짝수랍니다. 우리 짝수하면 떠오르는 식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똑같아. x는 2n, y는 2m, z는 뭐 2k. 역시 n, m, k는 자연수야 돼. 0은 짝수 아니니까, 그치? 0은 여기선 짝수로 보지 않습니다. 알았지?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그 짝수계다라고 하는 것들은 0은 제외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문제에 특별히 0도 짝수로 취급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문제들은 0도 짝수로 취급해주면 되고요. 그때는 뭐 음이 아닌 정수로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뭐 요거 아니면 뭐 다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역시 n 이 자리를 바꿔요. 2n 2k가 16이다. 그럼 n, m, k가 8인데 자연수야. 그치? 그럼 자연수니까 일식 주면 몇 개 남아? 5개 남으니까 3의 이치 5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제 요렇게 세주면 돼. 자,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자, 이번엔 자, 20인데 x는 홀수고 y랑 z는 짝수여야 한대요. 그러면 홀수인 녀석은 잠깐만, 근데 홀수 하나 짝수 두 개는 홀수인데, 그치? 21 해야겠다, 그치? 2n-1 써놓고 y는 뭐 2m, z는 2k 놓으면, 잠깐만, 화면에 저 글씨 다 보이나? n과 m, k는 자연수이고요. 이제 이 자리에 다 바꿔주면 2n, 2m, 2k가 얘가 22가 돼 있죠. 그쵸? 그럼 n, m, k가 11이고, 그럼 3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11개 택하면 된다. 그치? 아이고, 일식 줘야지. 일식 주면 몇 개 남았지? 8개, 그치? 8개 택하면 돼. 한번 해볼까? 얘 어떻게 바꿀까? 그럼 얘에서 1 빼고 얼마야? 2에다가 얘 더하면 10 컨비네이션 8. 그럼 10 컨비네이션 2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짝수 홀수인 녀석들이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고요. 짝수 홀수인 녀석들이 이제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뭐 좀 적어봐. 좀 적고 왼쪽 것 좀 지우고. 아직 몇 개 더 알려드려. 이런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많이 배워놔야 돼.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배워놔야. 아이고.
됐어요? 자, 다음 거는 뭐 하나로 문자를 더 늘렸는데 뭐 이렇게 문자 늘렸다고 해서 뭐 다 문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뭐 이런 조건이 있어요. 뭐 x, y, z, w는 음이 아닌 정수이지만 그리고 z랑 w는 같은 숫자여야 된대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같은 값이어야 된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값이 돼버리면 있죠. 어떻게 하면 돼? 이 녀석을 바꾸면 돼. 뭐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지. 같다니까. 그럼 z 더하기 z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제 문제가 완전 달라졌어. 왜? 상자가 이상하게 똑같은 상자가 하나가 두 개 있는 거지. 두 개는 다른 상자인데 여기 있는 상자가 두 개가 있는 얘네 둘은 똑같은 상자야. 그치? 마치 이런 상황이 돼 있단 말이야. 즉 그냥 막 중복조합으로 처리를 할 수 없어.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들어가는 숫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주는 거지. 따로따로 세야 된다는 거야. 봐봐. Z가 빵이 음이 아닌 정수니까 0부터 되겠지. 만약 자연수였으면 0은 안 되겠죠. 그쵸? 0 들어가면 x 플러스 y가 얼마야? 10이야. 그럼 두 개 중에 10개 택하면 되겠지. 1이야. 그러면 x 플러스 y가 몇이야? 9야. 아니 왜 9야? 8이지? 8이야. 그치? 8이면 두 개 중에 몇 개? 8개. 2야.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야? 6. 그치? 그럼 2h 6. 3이야. x 플러스 y가 얼마야? 4야. 그럼 얘는 2h 4. 그치? z가 4개야. 그럼 x 플러스 y가 2. 그럼 얘는 2h 2. 뭐 z가 5야. 그럼 x 플러스 y가 빵이야. 그치? 그럼 2h 0인데 2h 0은 1이야. 왜? 0, 0밖에 없잖아. 그치? 2h 0인데 얘를 좀 원래 그냥 1 쓰면 돼. 그냥 알았지? 근데 이제 아까처럼 해보면 얘에서 1 빼고 0 더하면 1 컴비네이션 0 되잖아. 그치? 여기가 0인 컴비네이션 값이 1이다. 뭐 이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얘는 항상 1이에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았지? 어떻게 기준이 아닌 개수가 달라진 녀석이 생기면 항상 이 녀석을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버릇해야 돼. 많이 나오지는 않으나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근데 이런 상황도 있고요. 이제 계속 이런 것들을 막 일단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다 알려주고 다른 응용되는 것들은 다 이걸로 바꿔서 이제 문제를 풀 거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당연히 알아놔야 돼. 1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음이 아닌 정수해를 구하세요. 그 문제입니다. 그럼 10 이하라 그랬으니까 10, 9, 8 쭉 0까지 해보면 되겠지. 그치? 몇 번? 0까지면 11개야. 그치? 3H 10, 3H 9, 3H 8 또로로로로로 이 연속된 숫자들이 연속도 1씩 줄어가면서 계속 끝까지 나올 거라. 그치? 이렇게 해도 돼. 얘는 이렇게 연속된 숫자가 쭈루루루 나오는 녀석들은 또 다른 아이디어가 대신 하나 더 있어서 이걸 좀 배워놓으면 좋습니다. 자, 봐봐요. 슉슉슉슉슉.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놓고 x, y, z, w가 음이 아닌 정수다 라고 하면 그럼 전체가 4H10이지. 그 안에는 W가 0인 것도 있지. 그럼 얘가 0인 게 X, Y, Z가 몇인 거야? 10인 거야. 그럼 W가 0, 1인 것도 있지. 그게 X, Y, Z가 몇인 거야? 9인 거야. W가 2인 것도 있지. X, Y, Z가 몇인 거야? 8인 거야. W가 10인 것도 있지. 그럼 X, Y, Z가 몇인 거야? 빵인 거야. 즉, 요 안에 W가 0부터 10까지 들어갈 때 X, Y, Z의 합이 10부터 0까지의 모든 요 전체 경우의 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치? 즉, 그럼 요 해만 세면 얘랑 똑같은 해가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이해돼? 왜 이 W가 0일 때가 요거? 왜 W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서 푼다고 치면 아까 얘처럼 개수가 다르니까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개수가 다 똑같지만 그냥 분류를 해서 푼다고 치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다 나눠서 풀면 다 답은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 그러면 0일 땐 이거고 1일 땐 이거고 2일 땐 이거고 땡땡땡 마지막 10일 땐 요거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요 답은 여기서 찾는 전체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랑 똑같겠지. 그치? 이거 얼마야? 이렇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이제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는 것들은 문자를 하나를 더 추가시켜서 그냥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방정식의 해 개수에 대한 아이디어들입니다. 이것도 적어봐. 이거 다 적고 또 싹 다 지우고 이제 또 다른 유형, 이제 다른 유형, 얘를 가지고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 한 2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해줘야 합니다. 아이고, 나를.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슬슬 왼쪽부터 칠판을 좀 치워볼까? 쑥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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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나? 나중에 동영상 보는 사람도 빨리 적어요. 빨리 적어. 동영상 보는 사람도 빨리 적어야 돼. 저기다도 얘기해줘야지. 애들 막 핸드폰 게임하고 있다 그 사이에 막. 자. 오케이. 싹 다 지우고 싹 다 지우고. 자, 볼까요? 자, 이번엔 첫 번째 뭐 할 거냐? 이제 이런 유형에 대해서 전개식을 항의 개수라는 거 할 겁니다.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자, 봐봐. 얘가 이제 두 가지 생각으로 좀 접근해 볼 수가 있어. 만약에 우리가 뭐 A 더하기 B에 4제곱 너무 큰가? 세제곱부터 해볼까? 세제곱을 생각한다고 하면 뭐 얘는 사실 공식을 알기 때문에 항이 총 4개가 될 거다 뭐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치? 항이 총 4개가 될 거다 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 녀석이 근데 이제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이제 A 더하기 B 이제 이 녀석을 이제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전개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곱했을 때 항이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문자가 다른 애들끼리 요렇게 곱했을 때는 여기서 고르는 어떤 걸 고르든 어떤 걸 고르든 곱해도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 그치? 그래서 그냥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경우 3가지,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경우 2가지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됐었어. 근데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A를 고르고 여기서 A를 고르고 여기서 B를 고를 때랑 B를 고르면 A제곱 B라는 항이 하나 만들어지지.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서 B를 고르고 여기서 A를 고르고 여기서 A 고르는 거. 또 여기서 A를 고르고 여기 B, 여기를 A를 고르는 거. 결과가 전부 다 A제곱 B란 말이야. 그치? 즉 항이 다른 걸로 세지지 않아. 다 합쳐져서 그냥 3A제곱 B가 돼버리잖아. 그치? 같은 항 한 개가 된다고. 이걸 다른 항이라고 세지 않잖아. 그치? 요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치? 요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럼 이걸 항의 개수를 이제 어떻게 세야 하냐 아이디어를 좀 보면 이제 이런 거지. 봐봐. 결국은 이 경우 보면 AB 중에 하나 택한 거, AB 중에 하나 택한 거, AB 중에 하나 택한 거. 그치? 그럼 AAB나 BAA나 ABA를 다 같은 걸로 보려면 조합을 이용을 해야 돼. 왜? 순서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치? 대신에 같은 것을 또 뽑아도 되는 요런 조합이야. 그치? 중복 조합으로 보는 거지. 알파벳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어? 2개 중에. 그치? 총 몇 개를 고를 거야? 3개를 고를 거잖아. 그치? 그럼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2개에서 3개를 고른다.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고르면 된다라고 하면 요 녀석이 1 빼서 얘다 하면 4 컴비네이션 3이어서 4 컴비네이션 1 해서 항이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뭐 하나 더? 뭐 얘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 4제곱이라는 것도 한 개의 항에 그 지수들을 관찰하면 되지. A, B, C 중에 하나씩 골라서 총 4개를 고르는 것, 그 4개를 골라서 곱해야 항 한 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A, A, B, C랑 역시 A, A, B, C랑 뭐 A, B, C, A는 어차피 같은 항이 될 거야. 싹 다 곱하면. 그치? 그렇기 때문에 순서 상관없이 우리는 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치? 총 A, B, C 3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몇 개를 뽑자. 4개를 뽑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그럼 조금 더 응용을 시켜가지고 자, 그럼 A 더하기 B의 3승 X 플러스 Y 플러스 2의 왜 2야 갑자기 Z의 제곱을 전개해서 만들 수 있는 항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물어봐요. 그럼 이제 얘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항들은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아까처럼. 그치? 요렇게 중복이 발생하니까 중복조합 이용해야 되고. 여기서도 얘 전개하다 보면 중복이 발생하지. 근데 얘를 전개한 모든 항에는 알파벳이 뭐 A 아니면 B밖에 없고, 여기 있는 모든 항에는 알파벳이 X, Y, Z밖에 없지. 그럼 여기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과 여기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은 중복이 있어 없어? 없어. 즉 여기를 전개했을 때 나오는 항은 알파벳 A, B 2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쵸? 여기 있는 알파벳은 3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전체 항의 개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전개하는 것도 이제 이런 거지. 즉 나는 이 전개를 할 때 이 A의 지수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 네모에 0부터 들어갈 수 있어. 왜? 0, 3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고. 그럼 B, B, B만 고른 거니까. 1, 2가 들어가는 건 A, B, B가 들어가는 거니까 2, 1도 되고 3, 0도 되지. 그치? 그럼 결국은 이 지수를 X랑 Y라고 하면 문제가 3이 돼야 된다랑 문제가 같은 거라는 거야. 이해돼? 마찬가지로 얘도 두 문자 중에 3개 고르고 얘는 세 문자 중에 그렇지 뭐 P, Q, R 중에 2개를 고른 얘도 고르고 얘도 고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2개 각각 골라서 곱하자. 이게 뭐 전개식의 항의 개수에 관련된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고요. 자, 두 번째는 크기가 정해진 수. 크기가 정해진 수의 나열. 또, 자, 볼게요. 1, 2, 3, 4, 5. 6가지 하자. 이 중에 첫 번째, 중복 없이 3개의 수를 선택해요. 그럼 순서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뽑아도 135로 뽑나 531로 뽑나 뭐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럼 크기 상관없이 나는 6개 중에 이 3개를 고르기만 하면 됐었어. 그치? 이게 이제 저 앞에서 했던 거라고. 3개의 수를 선택. 그럼 이제
이 문제가 이런 말이랑 얘랑 똑같은 얘기죠. 중복 없이 세 개를 선택한다가 A1, A2, A3를 뽑아서 요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세수 A1, A2, A3를 골라서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일단 세 숫자를 뽑아. 뽑고 나면 나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크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그럼 이제 A1 이렇게, A2 이렇게, A3 이런 상황. 우리 지난번에 1 더해서 이제 하는 걸 알려줬었어. 그치?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중복조합을 배웠으니까 이제 봐봐. 1, 2, 3도 돼 물론. 그치? 다 다른 숫자야 되지만 1, 1, 1도 가능해. 1, 2, 2도 가능해. 3, 3, 4도 가능해. 그치? 즉 뭐야? 얘 두 번 뽑고 얘 한 번 뽑아도 이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치? 역시나 중복을 하든 안 하든 세 숫자를 뽑았어. 이렇게 세 개를 뽑으면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밖에 없어. 3, 3, 5를 뽑았어. 여기다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 한 가지밖에 없잖아. 어쨌든 배열할 수 있는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건 배열할 수 있는 가지수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다만 중복해서 뽑아도 되잖아. 같은 숫자여도 되니까. 즉 6개 숫자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으면 나열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안 된다 이거야. 오케이? 오케이. 좀 응용해서 해볼까 그럼? 이렇게. 자, 요거는 그럼 우리가 전 시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자, 저 앞에서 배웠던 두 가지 아이디어 중에 첫 번째 경우를 일일이 나누는 거지. 왜? 우리 저 앞에서 등 없는 거 C로 하자 이렇게만 배웠거든. 그래서 이거랑 얘 같은 거 있겠지, 그치? 이거랑 이거랑 이거 각자 구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럼 얘는 6개 숫자 중에 4개 고르면 되고, 그치? 얘는 숫자를 3개만 고르면 되잖아, 그치? 6개 숫자 중에 3개. 얘도 6개 숫자 중에 3개. 얘는 숫자 몇 개만 고르면 돼? 6개 숫자 중에 2개만 골라 싹 더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아이디어는 1씩 더하자고 했어. 등호를 없애기 위해서, 그치? 그럼 이 등호를 없애려면 A2에다 1 더하고, 그치? 그럼 1, 1, 1 더해진 거야, 지금, 그치? 그럼 여기도 역시 A3에 1 더했고, 대신에 1, 1 더해진 상태에서 등호를 하나를 또 없애려면 여기다 1 더 더해줘야지, 그치? 그럼 등호 없애려면 A4 플러스 2,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그치? 그럼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가장 큰 숫자가 8까지 가능하죠. 8.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지금. 1부터 6까지 숫자 중에 4개를 골라서 집어넣을 거야. 이번에 숫자를 늘린 거잖아. 아까는 줄인 건데, 여기는 늘린 거니까 8개의 숫자 중에 4개를 선택하면 된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근데 우리 이제 뭐 하나 더 배웠냐면, 등호가 전부 들어가 있을 땐 중복조합으로 처리를 해버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아, 근데 지금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얘가 이제 방법 이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자고. 이 등호 하나만 딱 넣어버리면 중복조합이잖아, 이제, 그치? 그럼 일단 요걸 찾아. 여기는 6개 숫자 중에 중복 허락해서 4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지, 그치? 아, 여기에서 좀 앞에다 빼줘야겠다. 뭔만 얘를 만족하지. 나는 결국 얘를 찾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먼저 찾아놓고 뭘 빼야 돼? 그럼 딱 같아지는 것만 빼는 거지. 이해돼? 우리 여기가 큰 걸 골라야 되는데 크거나 같은 걸 구해서 같은 걸 빼자라는 거야. 그럼 숫자가 총 하나, 둘, 3개만 고르면 돼, 그치? 대신에 등호는 여전히 전부 다 있으니까 중복조합이지, 그치? 숫자 6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만 선택하면 됩니다, 오케이? 동영상에 여기 3 글씨 보이나 모르겠다. 좀 더 이렇게 확대를 시켜줘야지. 6개 숫자 중에 3개만 고르는 경우의 수를 빼도 된다는 겁니다. 알았지? 이렇게 크기가 정해진 것들은 뭐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 등호가 없는 게 이렇게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얘로 푸는 게 제일 빨라. 얘는 사실 잘 선택하지 않아, 그치? 근데 만약에 등호가 다 없고 여기만 등호가 하나 딸랑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것도 되게 편합니다. 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렇게 돼 있을 때 2개만 해보면 되잖아, 그치? 등호가 딱 한 군데만 들어가 있을 때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디어들은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우나 등호가 몇 개 있든 없든 등호 있는 거 오른쪽마다 1씩 이렇게 더해준다라고 하면 등호가 몇 개 있고 몇 개 없고에 상관없이 언제든 쓸 수 있는 거겠지. 적절한 상황에 맞게 이제 자기 편한 대로 문제를 풀면 돼. 알았지? 뭐 무슨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냐 나쁜 방법이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아이디어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됐죠? 됐죠? 자, 이 생각을 함수에도 그대로 이어갈 거야. 함수 개수 중에도 이런 거.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 요 놈이면, 요 놈이다. 이런 것들도, 그럼 이제 즉 이 말이 F1, F2, F3, 얘네 셋이 이 크기가 다 정해져 있게 가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뭐 1은 3으로 가는데 2가 1로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즉,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세 녀석이 다 다른 값으로 갈 거야. 그치? 다 다른 값으로. 그럼 나는 어떤 값 3개가 선택될지 이 중에 숫자를 3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가 이제 아이디어였어요. 그쵸? 그래서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나면 대응할 수 있는 가지수는 1개밖에 없다. 요게 아이디어였지. 그치? 그럼 이제 뭐 또 있을 거야? 요놈일 때 얘도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건 뭐 또 된다는 거야? 이렇게 같은 값 가진 가도 된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뭐야? 4를 2번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즉 나는 이 6개 중에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해버릴 거라는 거지. 그렇잖아. 2, 4, 4 뽑으면 대응되는 게 2, 4, 4로 가야 돼. 그치? 내가 6, 6, 6 뽑으면 6, 6, 6이 대응돼야 돼. 그치? 즉 역시 순서 상관없이 6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3개를 뽑고 나면 대응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숫자를 좀 늘려볼까요? 숫자를 좀. 1, 2, 3 너무 작다. 1, 2, 3, 4. Y 1, 2, 3, 4, 5, 6, 7 여기도 하나 늘려볼게요. 자, 이 문제는 x1, 2이면 부동호만 이렇게 바꿨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2가 뭐여야 되는데 뭐 4여야 된대요. 오케이? 크기가 역순이에요. 크기가 역순이라고 얘 없으면 뭐 해가 달라지냐 그러지 않아. 어쨌든 이 7개 중에 중복해서 4개 뽑으면 이 순서대로 크기가 역순 작은 것 순서대로 얘부터 얘가 제일 작아야 되잖아. 이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지?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고 문제가 달라지진 않아. 단 여기는 이제 문제가 F2는 4가 된다라는 이런 조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돼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얘는 선택권이 없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배열을 시키고 나면 그럼 이제 문제는 요 1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얘보단 요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치? 지금 숫자가 작을수록 함수값이 크거나 같아야 돼. 부등호 방향이 반대야. 지금 부등호 방향이 반대야. 지금 여기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야. 그치? 숫자가 작을수록 함수값이 더 커져야 돼. 지금 알았지? 숫자가 작을수록 함수값이 더 커져야 되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숫자 그냥 몇 개야? 4개야. 자, 그 다음에 3, 4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역시나 요 중에 등호가 같아도 등호가 성립하니까 일단 1, 2, 3, 4 중에 갈 건데 4가 3보다 더 작거나 같은 값으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내가 1, 2 뽑으면 4가 1로 3이 2로 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2만 2번 뽑으면 둘 다 2로 가겠다는 얘기야. 그치? 이해됐죠? 그럼 이 4개 중에 얘네들이 갈 중복해서 2개를 뽑아주면 되겠지. 그럼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뽑자. 이제 요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접근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요게 이제 크기 순서가 정해져 있는 함수의 개수 관련된 요런 문제들이야. 됐죠? 자, 하나만 더. 아직 좀 더 남았어. 조금 어려운 걸로 가볼까, 이번에? 자, 문제가 뭐냐면, 동그라미 기호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그 다음에 세모가 똑같이 생긴. 자, 7개가 있어요. 총 8개, 7개, 15개. 이 15개를 일렬로 나열을 할 겁니다. 이 15개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양이 3번 바뀌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 문제입니다. 모양이 3번 바뀐다라는 건 앞에서부터 쭉 가다가 봐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쓰는 거지. 동그라미가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모양이 바뀌었네. 또 세모가 쭉 가다가 여기서 모양이 한번 바뀌었지. 여기 동그라미가 쭉 가다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어. 봐봐, 이렇게 모양이 딱 3번만 바뀌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아, 말만 들으면 졸라 어렵게 생겼어. 어렵게 생겼다, 그치? 어렵게 생겼잖아, 그치? 짠짠짠짠짠짠짠. 슉슉 슉슉. 자, 얘를 이제 어떤 아이디어로 문제를 접근을 할 거냐? 그럼 분명 15개를 나열한 가지수가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것도 있을 거고 세모로 시작하는 것도 있을 거야, 그치?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것부터 볼게요, 알았지? 그럼 앞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앞에서 얼만큼 몇 개가 쭉 동그라미로 쭉 가야 돼, 그치? 그러다가 여기서 딱 기호가 딱 바뀌었어, 세모로, 그치? 세모가 뭐 한 개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세모가 쭉 나열이 되다 가, 그치? 다시 동그라미가 한번 오고요. 동그라미가 쭉 나열이 되다 가. 다시 세모로 이렇게 딱 끝나야지만 기호가 총 3번 바뀌는 거야, 모양이,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여기에 동그라미를 몇 개 배열할 건지, 여기에는 몇 개를 배열할 건지. 얘네 둘을 합치면 몇이어야 돼? 8이어야 되는데 하나씩은 있어야 돼. 그래야 기호가 바뀔 거야. 동그라미 하나도 없고 세모면 안 바뀌는 거잖아, 그치? 즉 x랑 y가 합쳐서 8인데 얘네들은 자연수여야 되는 거. 그럼 하나씩 주고 시작하자 그랬지, 그치? 그러면 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6개만 택하면 돼, 그치? 일단 동그라미를 배열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세모 배열하는 거 A, 여기 세모 배열하는 거 B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7이어야 되고요, 그쵸? 얘네들은 자연수여야 합니다, 그치? 자연수가 되니까 하나씩 나눠주면 2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5개에서 2개를 곱한 만큼 있겠지, 그치?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것도 있으면 세모로 시작하는 것도 있겠는데, 그럼 이 네모 박스가 앞뒤 위치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자체는 똑같겠죠, 그쵸?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 곱하기 2만 더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해됐나요? 요런 것들이 사실 얼핏 보면 중복조합하고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치? 그치? 문제만 딱 읽어보면 중복조합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다른 아이디어도 물론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복조합을 배우고 있으니까 중복조합에 관련된 아이디어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 정도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얘를 이제 응용해서 좀 다른 것들을 어려운 거를 이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이제 다른 것들을 풀 때 이제 얘를 좀 기본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중복조합은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남은 시간은 뭐 진도를 나가진 않을 거예요. 진도를 나가진 않고요. 그냥 중복조합에 관련된 문제 좀 풀다가 숙제 좀 하다가 집에 갈 거고, 일단 숙제부터 좀 내주면 B단계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유형 4까지만 하면 돼. 대신에 C단계 문제를 내가 좀 골라줘야겠다. C단계 중에 75, 6, 7, 8, 9 15, 6, 7, 8고요. 75번부터 179까지 하고 186 186
187. 뭐 해야 되지? 188 해야 할까? 188까지 합시다. 좀 칠판에 적어주면 175 C단계가 179까지에다가 186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87 188까지 그치? 여기까지가 C단계 숙제, B단계는 유형 1부터 4까지 해서 오늘 진도는 여기서 끝.